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신비로운 이야기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길잡이, 민속 전통과 미스터리의 숲을 탐험하는 안내자입니다. 오늘은 달력이 쉬이 지나쳐버릴지도 모르는, 하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와 영적인 기운을 품고 있는 특별한 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가끔은 이름 없는 날들이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9월 21일, 이날은 단순히 가을의 한가운데를 알리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여름의 뜨거운 생명력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대지가 겨울잠을 준비하며 그 풍요를 거두어들이는 바로 그 전환점에 서 있는 날입니다. 고대 한국인들에게 이 시기는 단순한 계절의 변화를 넘어 우주의 기운이 바뀌고 영적인 세계와 인간계의 경계가 옅어지는 신비로운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조상들의 지혜와 자연의 숨결이 깊이 배어있는 이 날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베일을 걷어내고 9월 21일이 지닌 진정한 의미와 그 속에 담긴 민속적 지혜를 탐험해 볼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정신세계는 오랜 시간 동안 샤머니즘, 불교, 유교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 시기는 조상 숭배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조상님께 올릴 풍성한 수확물을 준비하며 그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강해지는 때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 즉 조상신과 산신, 터주신, 조왕신 같은 가택신들이 활동하는 공간과 인간의 삶이 더욱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가을은 죽음과 재생, 그리고 자연의 순환을 상징하며 영혼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는 때입니다. 이날은 조상들의 영혼이 후손들을 살피고 대지의 정령들이 수확의 결실을 맺는 데 도움을 주는 시기로 여겨졌기에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이처럼 9월 21일은 단순히 날짜를 넘어선 우주적 에너지와 인간의 삶이 교차하는 영적인 지점인 것입니다. 이날에 얽힌 구체적인 신화나 인물은 전해지지 않지만 대신 이 시기에 대한 깊은 민속적 믿음이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가을 들녘에 수오신 황금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먼 옛날 아직 나라가 제대로 서기 전 한반도 깊은 산골짜기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해마다 가을이 되면 큰 걱정에 잠겼습니다. 수확 시기가 다가오면 어김없이 잦은 비바람과 알 수 없는 병충해로 들녘의 곡식이 황폐해지곤 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고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여느 때처럼 수확을 앞두고 비바람이 몰아치자 한 젊은 농부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을 찾아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르신, 대체 무엇이 우리 마을에 이토록 큰 시련을 안겨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토록 고통받아야 합니까? 어르신은 낡은 눈을 들어 지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대지의 정령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리라. 특히 가을 들녘을 지키는 황금 할머니를 잊은 탓이 클 것이야. 어르신은 황금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황금 할머니는 대지의 풍요로움을 관장하는 신성한 존재로 여름 내내 땀 흘린 농부들의 노고를 보살피고 가을이면 곡식의 영혼을 보호하여 풍성한 수확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편안해지면서 점차 황금 할머니에 대한 감사를 잊고 그저 자신의 노력으로만 수확이 이루어진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어르신의 말을 듣고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황금 할머니께 제사를 지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지혜의 간절함에 사람들은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지혜는 가장 잘 익은 햅쌀과 갓 짠 막걸리, 그리고 정성껏 만든 나무를 들고 마을 가장 깊숙한 들녘 한가운데에 제단을 차렸습니다. 비록 비바람은 여전히 몰아쳤지만 지혜는 비를 맞으며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황금 할머니시여,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 미약한 재물이나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시는 할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고 대지를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기도가 끝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한 줄기 햇살이 제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꿈처럼 늙고 인자한 할머니의 형상이 들녘 위에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지혜와 몇몇 마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비바람은 그쳤고 병충해도 신기하게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황금빛으로 물든 들녘에서 일제히 곡식을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는 전례 없는 풍년을 맞이했고 마을은 굶주림에서 벗어나 평화로워졌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가을 9월 21일 무렵에 황금 할머니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며 풍요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9월 21일이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자연의 신성함을 기억하고 조상과 정령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중요한 시점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이제 9월 21일에 숨겨진 운명의 징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날은 특히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신비로운 징조들이 가득하다고 전해집니다. 1. 나rod네 프리메트, 민속적 징조. 아침 안개가 길게 들이우면 풍년이 든다. 이날 아침 마을을 뒤덮을 정도로 길고 짙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 이는 대지의 습기가 풍부하고 토양이 비옥하다는 징조로 해석되었습니다. 조상들은 이를 통해 다가올 추수철에 더욱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는 또한 한 해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들판에 잠자리가 무리지어 날면 겨울이 빨리 온다. 9월 21일에 잠자리 떼가 평소보다 많이 그리고 낮게 무리지어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 이는 서늘한 기운이 이미 깊숙이 들어왔다는 자연의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곧 추위가 닥쳐올 것이며 겨울이 평년보다 빨리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농부들은 이를 보고 겨울나기를 서둘렀습니다. 저녁 노을이 유난히 붉으면 다음날 날씨가 맑다. 하루의 끝을 알리는 저녁 노을이 유난히 선명하고 붉은 빛을 띠면 대기 중에 먼지나 수증기가 적어 공기가 맑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징조는 다음날의 맑은 날씨를 예측하게 해주었고 이는 수확 작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기에 농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까마귀 떼가 마을 상공을 선회하면 마을에 중요한 소식이 온다. 까마귀는 예로부터 기륭을 알리는 영물로 여겨졌습니다. 9월 21일에 까마귀 떼가 마을 상공을 맴돌며 울부짖는다면 이는 마을에 크고 작은 중요한 소식이 닥칠 징조로 해석되었습니다. 기륭은 알 수 없으나 변화를 예고하는 전령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가을 거디 중 뱀을 만나면 그 해 가족에게 재물이 들어온다. 수확 작업을 하던 중 뜻밖의 뱀을 만나면 길한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뱀은 재물과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이었기에 이는 그 해에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재물이 들어오거나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기쁜 예고였습니다. 단, 절대 뱀을 해쳐서는 안 되며 조용히 보내주어야 합니다. 아침 식사 중 숟가락이 떨어지면 집에 손님이 찾아온다. 식사 도중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멀리서 귀한 손님이 찾아올 것이라는 길조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곧 반가운 만남이나 소식을 의미했으며 특히 9월 21일에는 조상들이 후손들의 집을 방문하여 복을 전하려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되었습니다. 지갑 속 돈이 저절로 튀어나오면 갑작스러운 재물이 생긴다.
이날 지갑을 열었는데 돈이 의도치 않게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보면 이는 하늘이 재물을 내려준다는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입이 생기거나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수 있음을 암시하는 길한 징조였습니다. 부엌에서 쌀독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면 재물을 잃을 수 있다. 9월 21일에 부엌에 쌀독이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가정의 풍요가 사라지고 재물이 빠져나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즉시 쌀을 채워놓고 앞으로의 소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2. 스느베투노츠, 이 밤의 꿈. 9월 21일 밤에 꾸는 꿈은 특히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날의 꿈은 미래를 예견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에 관련된 꿈, 강물, 바다, 우물. 맑고 잔잔한 물은 평화와 재물의 유입을 상징합니다. 특히 깨끗한 우물물을 마시는 꿈은 건강과 장수를 의미하며 사업이 번창할 길몽입니다. 반대로 흙탕물이나 거친 파도는 근심과 장애를 예고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조상님이 나타나는 꿈.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 미소 지으면 큰 행운과 조상의 가호가 따를 길몽입니다. 조상님이 무엇인가를 건네주거나 좋은 말씀을 해주면 그 내용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조상님이 근심 어린 표정이거나 아무 말씀 없이 사라지면 가족에게 우환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곡식이나 열매를 보는 꿈. 탐스럽게 익은 곡식이나 풍성한 열매를 따는 꿈은 재물과 성공, 풍요로운 결실을 의미합니다. 특히 벼가 황금빛으로 물든 꿈은 예상치 못한 큰 재산을 얻게 될 길몽입니다. 이 꿈은 여러분의 노력이 곧 빛을 볼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동물이 나오는 꿈, 특히 뱀, 돼지. 뱀 꿈은 재물과 지혜를 상징하며 특히 황금색 뱀은 큰 부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돼지 꿈은 한국에서 대표적인 길몽으로 돼지가 집으로 들어오거나 돼지떼를 보는 꿈은 엄청난 제복이 따를 것을 예고합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꿈. 불은 정화와 새로운 시작, 그리고 번영을 상징합니다. 집이나 사업체가 불타는 꿈은 언뜻 불길해 보이지만 오히려 모든 불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와 크게 번창할 길몽으로 해석됩니다. 단, 불에 타 죽는 꿈은 피해야 할 흉몽입니다. 3. 로셴느 베더땐, 이날 태어난 사람들. 9월 21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가을의 기운을 받아 깊은 사색과 강한 인내심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혜를 타고나며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상들의 지혜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 전통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에는 뜨거운 열정과 목표를 향한 끈기가 숨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강인한 의지의 소유자이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신뢰감을 주는 든든한 존재가 됩니다. 가을의 풍요로움처럼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지혜를 나누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섬세한 감각과 예술적 재능을 겸비한 경우도 많아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생각에 갇혀 고집스러워질 수 있으니 유연한 사고와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메닌 니키, 이름에 깃든 운명. 한국에서는 특정 날짜에 이름의 날을 기념하는 서양의 전통은 없지만 이날 태어난 이들에게 어울리는 아름다운 이름들과 그 속에 담긴 바람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흔히 쓰이는 이름 중 지훈, 서윤, 도윤, 하준, 지우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지우, 주유라는 이름은 지혜로운 벗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9월 21일에 태어난 지우들은 타고난 지혜로움과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위안과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공정함을 추구하며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진정한 벗의 역할을 할 운명을 타고납니다. 가을의 깊이처럼 그들의 지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빛을 발하며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9월 21일, 우리가 가을 영혼의 문턱이라 부르는 이 날에 행해야 할 중요한 전통과 의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의식들은 조상들의 지혜를 따르고 자연의 섭리를 존중하며 다가올 풍요를 기원하는 소중한 행위들입니다. 1. 조상께 감사드리는 성묘 및 벌초, 선조에게 감사하는 성묘 및 벌초. 목표. 추석을 앞두고 조상님의 묘를 정성껏 돌보고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가족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합니다. 필요한 것. 깨끗한 제복, 간소하게, 낫이나 예초기, 쓰레기 봉투, 작은 술과 과일, 간단한 곡물. 시기 및 방법. 9월 21일 아침 일찍 온 가족이 함께 조상님의 묘소를 찾아갑니다. 묘 주변의 잡초를 깨끗이 베어내고 묘를 둘러싼 흙을 다듬어 정갈하게 만듭니다. 벌초가 끝난 후 준비해간 술을 묘 주변에 3번 나누어 뿌리고 과일을 놓아 작은 제를 올립니다. 묵념을 통해 조상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주의사항. 벌초는 단순히 묘를 치우는 것을 넘어 조상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경건한 자세로 임해야 하며 큰 소리로 떠들거나 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들녘 정령을 위한 작은 곡식 헌공, 대지의 정령을 위한 작은 곡식 헌공. 목표. 수학의 결실을 맺게 해준 대지의 정령과 수호신에게 감사하고 남은 수학기가 평안하고 풍성하도록 기원합니다. 필요한 것. 갓 수확한 햅쌀 한 줌, 막걸리 한 잔, 깨끗한 작은 그릇이나 접시. 시기 및 방법. 해질녘 가장 가까운 들판이나 밭의 가장자리에 가서 진행합니다. 먼저 깨끗한 그릇에 햅쌀 한 줌을 담고 다른 그릇에 막걸리 한 잔을 따릅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다음과 같이 마음속으로 기원합니다. 대지의 정령이시여 황금 할머니시여 올 한 해 저희에게 풍요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남은 수확도 평안히 마치고 내년에도 온 가족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기도를 마친 후 햅쌀과 막걸리를 땅에 뿌립니다. 주의사항. 이 의식은 큰 제사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작은 감사 의식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장소에서 경건하게 행해야 합니다.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3. 집안의 정화 및 가택신에게 인사. 집안 정화 및 가택신에게 인사. 목표. 집안의 묵은 기운을 정화하고 집을 지키는 가택신들에게 감사와 인사를 전하며 가정의 평안과 복을 기원합니다. 필요한 것. 깨끗한 물, 소금 약간, 맑은 종, 작은 향, 정성스러운 마음. 시기 및 방법. 9월 21일 정고나 해질녘에 집안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특히 부엌 조왕신, 안방 성주신, 장독대 천룡신 주변을 신경 써서 닦아냅니다. 깨끗한 물에 소금을 약간 넣어 집안 곳곳에 뿌려 묵은 기운을 정화합니다. 조용히 맑은 종을 3번 울리거나 향을 피워 가택신들에게 1년 동안 저희 집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평안과 복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주의사항. 청소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 구석구석 쌓인 먼지와 나쁜 기운을 쓸어낸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해야 합니다. 가택신은 가족의 평안을 지켜주는 존재이므로 진심 어린 존경심을 담아 인사해야 합니다. 4. 가을 음식으로 복을 기원하는 상차림. 가을 음식으로 복을 기원하는 상차림. 9월 21일은 추석 직전의 시기로 가을의 풍성한 수확물을 맛보고 가족과 함께 나누며 복을 기원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 차리는 상차림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대지에 대한 감사와 다가올 풍요를 염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송편. 비록 추석 당일만큼 성대하지는 않지만 이 시기에는 햅쌀로 만든 송편을 맛보는 것이 전통입니다. 햅쌀로 빚은 송편은 한 해의 첫 수확을 의미하며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송편 속에 밤, 콩, 깨 등을 넣어 달콤하게 만들어 먹으면 좋은 기운을 불러온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소리풀 깔고 찌면 더욱 향긋하고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밤, 대추, 감. 가을의 대표적인 과일인 밤, 대추, 감은 조상에게 올리는 제물로도 사용되며 그 자체로 풍요와 다산, 자손 번성을 상징합니다. 이날은 갓 수확한 싱싱한 밤을 쪄먹거나 대추차를 마시며 건강을 챙기고 곶감이나 홍시를 맛보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합니다. 이들을 상에 올리는 것은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토랑국. 가을에 나는 토란으로 끓인 국은 맛도 좋지만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토란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식물이기에 가정의 뿌리가 튼튼하고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날 토란국을 먹으며 가족의 건강과 안정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햅쌀밥과 제철, 나물. 갓 수확한 햅쌀로 지은 밥은 그 자체로 한 해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며 가장 신성한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여기에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등 제철에 나는 신선한 나물을 무쳐 함께 먹으면 대지의 기운을 받아 건강하고 활기찬 한 해를 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삼색나물은 우주와 자연의 조화를 상징하며 좋은 기운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조상들의 지혜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한 해의 복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9월 21일, 이 영적인 날에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금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금기들은 선조들이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을 통해 터득한 지혜의 정수이며 이를 어길 경우 불운이나 애군이 따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중요한 가르침들입니다. 1. 곡식이나 음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날은 수확의 기운이 충만한 때입니다. 단 한 톨의 쌀이라도 버리거나 낭비하는 행위는 대지의 정령과 조상신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한 해의 수확물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풍요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상들은 음식을 귀하게 여겼고 낭비는 복을 걷어차는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9월 21일은 식량을 소중히 다루어야 할 날입니다. 2. 큰 소리로 싸우거나 부정적인 말을 삼가십시오. 가정의 화목은 조상신과 가택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이날 큰 소리로 다투거나 욕설을 하거나 남을 비방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집안의 좋은 기운을 흩트리고 애군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상들이 집을 방문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불화는 그들의 노여움을 살 수 있습니다. 평화롭고 긍정적인 말로 하루를 채우세요. 3. 중요한 거래나 큰돈을 빌려주거나 빌리지 마십시오. 9월 21일은 기운이 혼탁해질 수 있는 전환기입니다. 이날 중요한 금전 거래를 하거나 큰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금전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는 것은 자신의 복을 덜어주는 행위로, 빌리는 것은 빚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가능한 한 이날은 금전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4. 밤늦게 빨래를 널거나 걷지 마십시오. 해가 진 후, 특히 9월 22일 밤에는 빨래를 밖에 널어두거나 걷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희미해져 부정한 기운이나 애군이 빨래에 스며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옷을 입는 사람에게 불운이 따를 수 있으며 집안에 나쁜 기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모든 빨래는 해가 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5.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자르지 마십시오. 옛부터 머리카락과 손톱은 몸의 일부이자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여겨졌습니다. 9월 21일은 조상들의 영혼과 자연의 기운이 더욱 강하게 느껴지는 날이므로 이날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자르는 행위는 자신의 생명력이나 복을 깎아내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신체 일부를 통해 나쁜 기운이 침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으로도 해석되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다음 날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쌀독을 비워두지 마십시오. 쌀은 단순한 식량을 넘어 재물과 풍요를 상징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9월 21일 쌀독이 비어있다는 것은 가정의 재복이 바닥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조상과 가택신에 대한 불경으로 여겨지며 가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반드시 쌀독을 가득 채워두어 가정의 풍요가 끊이지 않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7. 함부로 생명을 해치지 마십시오. 특히 거미, 잠자리 등. 가을은 생명의 순환이 뚜렷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날 거미나 잠자리 등 해를 끼치지 않는 미물들을 함부로 죽이는 행위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잃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거미는 집안의 재물을 지키는 상징으로, 잠자리는 가을의 전령으로 여겨졌기에 이들을 죽이는 것은 오히려 집안에 불운을 불러들이거나 중요한 소식을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작은 생명체라도 존중하고 공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8. 집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빗자루질을 하지 마십시오. 해질 역이나 밤에는 집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빗자루로 집안을 쓸어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밤에는 집 안으로 들어온 복과 재물이 쓰레기와 함께 쓸려나가거나 버려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특히 밤에 복이 들어오는 기운이 강하므로 저녁에는 청소를 자제하고 다음 날 아침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9월 21일은 비록 달력에 특별한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는 조상들의 지혜와 자연의 섭리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 신비로운 날입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자연의 풍요에 감사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다가올 미래를 위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흥미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를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